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이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맞이입니다. 끝까지 간다와 더불어서 또 이제 이성균 배우의 작품들 중에서 또 이제 뭘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워낙 또 유명하고 네. 사실 또 저희가 이제 그때는 얘기를 못했죠. 네, 그때는. 그때는 뭔가 느낌이 이게 좀 유행과 시류에 영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되게 좋은 작품이라 입이 근질거리긴 했었는데 네. 뭔가 약간 좀 눈치가 보였어요. 이제 그때 그 일기의 컨잡의 이제 컨셉 상으로는 네. 이제 우리는 고전만 얘기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리라.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말고 또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사실 저희가 괜찮게 느꼈는데 그 정도로 히트를 안 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그냥 지나갔었으면 아마 저희가 리뷰를 했을 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너무 거대한 존재가 돼가지고 네. 이제 어떤 K 레전드 약간 그치. 국뽕의 전설 이제. 그치. 근데 저는 요번에도 다시금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아 그래 이거는 국뽕을 수십 수백 사발 들이켜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화다. 맞아요. 정말 길이 남을 영화다. 음흠. 그리고 역시 다시 봐도 역시 명작이군. 그런 그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괜찮다라고 하는 영화들도 이렇게 뭐 영화를 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는 사실 흔치가 않아서 네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화 중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나? 봐야죠. 네. 한국인이라면 봐야지. 그리고 그치. 일기 컨셉 방송할 때 언급했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됐었었고 그게 막 아카데미 받을지 우리가 몰랐던 때였어 그때가. 그쵸. 예. 맞아요. 그렇게 무슨 세계적으로 이게 인정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시기였어 그때도. 근데 이제 막 이게 너무 막 커져가지고 그냥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건가 기생충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뭐 상을 받고 네. 그것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이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다 갖춘 작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막 그런 거 좋아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아 이건 참 예술성이 좋은데 인정을 못 받았다. 네. 또는 이제 이거는 뭐 엄청 대박이 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인가. 이제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많단 말이에요. 보통은 약간 네. 대중성과 오락성을 같이 갖춘 영화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도 있는 네. 좀 그런 작품 중에 그 두 가지가 다 뭔가 좀 완벽에 가까운 좀 저는 보고 이 정도의 작품이 있었나라고 이렇게 되짚으면 잘 네. 딱히 뭐 비교할 만한 작품이 잘 안 떠올라서 풀로 찬 육각형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또 이게 맨날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이 반골 기질이 좀 있고 그치.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좋아하던 것도 너무 유명해지면은 약간 이제 내가 멀리하게 되는 좀 그런 게 네, 있습니다. 그 있어. 네. 근데 전 요번에 이거 다시 보면서 와 근데 이건 진짜 이거는 그런 것만으로 어떻게 멀리할 수 있고 그런 뭐 평가가 깎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진짜 이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게 너무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성도 있는데 그걸 되게 크게 인정받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케이스. 왜냐면 어떤 영화는 대중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는데 또 상복도 없는 영화도 있는데 맞아. 네. 왜냐면 그 해에 너무 좋은 또 다른 작품도 있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상을 못 받는다든지 혹은 그 작품에 좀 가려진다든지 이런 네. 좀 영화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운도 따라준 게 아닌가. 맞아요. 좀 예. 여러모로. 그런 운도 따라줬지. 예, 예. 하지만 작품 자체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운이 왔을 때 더 연결이 확 된 걸.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주제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네. 아무튼 뭐 기생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이성균 배우의 뭐 대표작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 요번에 이제 흑백판으로 음. 이제 전에 뭐 극장에서는 이제 컬러로 봤으니까 이제 흑백판으로 봤는데 흑백판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흑백판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흑백판을 보고서 아 괜히 흑백으로 한 게 아니다. 저는 오히려 흑백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이 영화가 그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저는 흑백이 더 이게 확실히 단순하게 화면 그것만 흑백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의미가 더 배가 되는 전 느낌을 받았어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감독이 감독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런 의미 없이 흑백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 화면의 구도감이라든가 이걸 신경을 네.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컬러풀하게 함으로써 그게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컬러를 죽임으로써 그런 걸 그러니까. 극대화돼야 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치로 쓰였다 그러면 저는 흑백판이 그러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게 조금 이렇게 감이 오는데 흑백판이 어떤 면에서는 주제를 전달하기에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지금 마지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뭐 솔직히 뭐 그런 뭐 전문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고 그런데 유독 약간 요번에 흑백 보면서 그런 장면 그림 하나하나가 되게 기가 막히다라는 야. 내가 느낌을 받았거든. 특히나 그 이제 물난리 나가지고 네. 비 많이 와서 못 사는 동네가 물에 잠기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저기 이게 약간 길게 잡았잖아 거기. 네. 전기줄 막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유독 난 진짜 야, 이거 음. 너무 기가 막힌 그냥 그림 같다 약간 이 생각을 음. 했는데 그 장면에서 그 흑백인 게 오히려 더 뭐가 확실히 더 와닿더라고. 네. 그 마지막에 그 장면도 그렇고 음. 그 이제 지하실 아저씨가 막 난동 부리는 장면도 아. 흑백으로 나오는 게 저는 훨씬 더 음. 이게 그리고 요번에 내가 또 다시금 느낀 게 참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노래랑 얘기하면서 좀 약간 이제 안 좋게 얘기하긴 했지만 확실히 박명훈 배우님이 지하실 아저씨 그 연기가 확실히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진짜 이거는 임팩트가 너무 큰 연기였다 진짜.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뜨신 거니까. 근데 그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오랜만에 다시 그 어떤 정말 그 포수 넘치는 그 연기를 보니까 최근에 박명훈 배우님이 맡으셨던 다른 배역들이나 그런 게 좀 너무 좀 그러니까 이 분의 어떤 진 면목을 가리는 배역들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연기를 들더라고요. 잘하고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뭔가 네. 본인한테 되게 잘 맞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듯이 잘 어울리는 역할이 있는데 사실 뭐 노량이라든지 최근에 어쨌든 이 기생충만큼의 여기는 진짜로 딱 뭔가 찰떡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그 지하실에서 썩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뭔가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 네.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 연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인 것 같은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적어도 그 이후에는 이만큼의 연기적인 어떤 느낌을 제가 준 그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연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정도만큼의 어떤 그 진면목을 펼칠 수 있는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좀 배역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 좀 들어가지고 너무 제가 그때 좀 코믹한 역할에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그 기생충 말고 인상 깊게 봤던 연기는 종이의 집에서의 그 재수없는 그 국장 역할 그 정도였고 나머지는 요즘에 다 약간 어느 영화를 나오시던 간에 다 비슷비슷한 이제 그러네. 그런 것만 하시니까 약간 그러니까 항상 뭐 좀 개그 치는 감초 조연 약간 그런 것만 계속 좀 소모되는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뭐 물론 뭐 배우로서 뭐 일 많이 하시는 건 좋은 거긴 한데 그러고 보면은 여기 기생충이 좀 대단한 게 배우 캐스팅도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된 게 아닌가. 각 그 큰 배역이든 작은 배역이든 정확하게 그 배역에 맞는 캐릭터에 맞는 배역을 잘 이 배우들이 진짜 다 연기해줘가지고 이 배우들의 연기도 이제 이 완성도와 퀄리티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저는 그 전에는 썩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던 배우들도 여기에 좀 나왔는데 뭔가 여기서 연기하는 걸 보고 좀 생각이 달라진 좀 부분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리고 혹시 이게 영화가 영화인지라 제가 다시 보니까 더 어떤 그 대사의 의미나 디테일이 또 되게 잘 느껴지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이때 이 대사가 그런 의미였구나. 더 뭘 의미하고 있었구나. 더 명확하게 이걸 말해주고 있었구나. 그런 게 너무 되게 쏙쏙 들어와가지고 야씨 정말 이거는 진짜 대단한 영화일 수밖에 없어 이건 진짜. 그렇지. 그래가지고 좀 요번에 다시 이게 보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그 일가족의 이제 엄마가 이제 사실은 원래 그 아줌마를 쫓아내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때도 약간 좀 느꼈던 거고 이제 배우분들이 약간 좀 이미지가 비슷하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엄마 역할도 약간 조금 근데 원래 또 아줌마랑 약간 뉘앙스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발탁된 건가 아까 이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물론 뭐 공작을 그 가족들 하긴 했지만 예. 근데 이제 약간 저 집은 저런 인상의 아주머니를 좋아하는 건가 그러게. 네. 그 생각도 들었고 이제 또 차 운전하면서 이제 그 송강호 배우가 맡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기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하잖아. 박 사장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박 사장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선을 넘네 자꾸 선을 넘을락 말락하네.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보니까 그 장면에서 그 미묘한 신경의 어떤 그게 맞아요. 되게 잘 보이더라고. 되게 사모님 사랑하시죠 이거 했을 때 약간 뭔가 되게 팍 심기를 거스른 느낌. 약간 어디 니 따위가 나한테 왜냐면 그 장면이 뭔가 관객들도 아이 뭐 굳이 저런 걸 물어보나 싶은 좀 이런 마음 좀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아이 저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나 싶은데 박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심기가 불편한 거지. 감히 너 따위가 나의 그런 거를 논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그때 극장파에서는 뭐 그냥 그거를 뭐 그냥 약간 뭐 나이만 아저씨가 농담 삼아. 그렇지. 뭐 주책맞게 오지랖 부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걸 듣는 뒤쪽에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살짝 그럴 수도 있나 싶은 뭐 그런 장면이죠. 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약간 박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게 발끈할 수 있을 그거였겠구나.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정말 두 배우가 너무 연기 잘해가지고 그 되게 미묘한 되게 맞아요. 그 이성균 배우의 약간 목소리 톤이 약간 엄청나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다고 티내는 것도 아닌데 미묘하게 약간 이제 기분이 나쁜 그걸 잘 표현했어 되게. 그렇죠. 근데 약간 그것도 계속 뒤를 보니까 저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차 끼어들었을 때 약간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약간 또 뭐지 이 기사 아저씨가 약간 좀 출신이 좀 그런가. 그리고 또 일단 그 냄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냄새가 좀 참 중요한 의미고. 그렇죠. 그 냄새. 후반부에 그게 되는 건데 그 냄새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미묘한 그 말투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 박 사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전 운전기사도 쫓아낸 이유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쫓아낸 건데 그러니까 섬을 넘을락 말락하면서 안 넘는다고 그 아저씨 그 얘기가 뭔가 더 와닿더라고요. 또 사실은 이제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원래는 이제 그렇게 주인 가족들이 여행 간 틈을 타서 이렇게 집에서 신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술판을 벌이면서 기고만장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찾아오잖아요. 이정원 배우님이 문 좀 열어주세요 그거 하는 거. 근데 이제 나는 그때 극장에서도 그렇고 나라면 그냥 안 열어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그러게 왜냐면은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나도 지금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굳이 그거를 열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안 열어주면 얘기가 안 됐겠지만. 그렇지. 내 나라면 안 열어줬을 것 같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 엄마 입장이면 안 열어줬다. 뭐 핑계 대면 이제 지금 다 안 계셔요. 지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애초에 그 인터폰 자체를 안 받았을 것 같긴 한데. 맞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 상대하느라고 이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니까. 맞아.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그래서 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약간 뭐 좀 코미디가 가미된 그 정도의 이제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반부부터 이제 그 지하실의 그 부부와 그 존재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 영화가 서스펜스 스릴러 약간 그렇죠. 앞에 전반부 반하고 뒤쪽에 후반부가 장르가 아예 달리니까 달라져 버리지. 전반부는 그냥 뭐 약간 좀 코믹한 톤에 뭔가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심각해지고 진지해지고. 그래서 저는 후반부의 느낌이 약간 이게 전반부랑 후반부가 톤이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는 옛날에 그 오디션 때 느꼈었던 좀 그런 느낌이 앞쪽에서 그렇게 좀 화사하고 좀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었다 그러면 갑자기 후반부에 이거 뭐지? 뭔가 소름 끼치는 좀 그런 좀 섬뜩한 그런 장면들과 공포감도 좀 약간 느껴지는. 후반부에 진짜 공포스러워요 진짜. 공포가 느껴져.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저는 요번에 다시 보니까 그래서 저 지하실에 그냥 그때 저 부부랑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잘 얘기해가지고 원만하게
게다가 실제로 요번에 다시 보니까 이제 후반부쯤에는 원래 이제 그 가족들이 근데 그 지하에 있는 그 부부랑 잘 얘기해가지고 서로 좋게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딸내미랑 엄마랑 얘기하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좀 더 빨리 그 접촉해가지고 대화를 했으면은 그러게. 또 사단이 안 났을 수도 있었는데 그치. 이제 그런 비극이 네. 벌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다시 보니까 저기서 저랬더라면 뭔가 저기서 안 이랬더라면 뭔가 그런 안타까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진 자들이 없는 사이에서 없는 자들끼리 이렇게 또 싸움이 그렇지.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도 보면은 사실은 가진 자가랑 없는 자랑 싸우는 일보다는 사실 없는 자끼리 싸우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이 사회를 이제 빗대서 비유해서 이렇게 뭐 장면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답답하죠. 네. 왜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워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연출이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그 넓다란 대저택과 그다음에 그 부자 부부의 그 집에서 뭔가 이게 제목도 기생충이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빌부터 살고 있는 음흠. 그 하층민들의 음. 그래서 또 서로 어차피 같은 입장인데 서로 반목하고 네. 서로 고륙상쟁하는 그걸 너무 지금 이 사회의 구조를 우리가 되게 알기 쉽게 너무 잘 표현해 놔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되게 유치한 것도 아니고 예술적으로 네. 예술성 있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그 부부가 막 어떻게든 거기 설설 겼는데 이제 막 뭐야 제시카 쌤도 있고 제시카도 있고 케빈도 있고 뭐 니들 다 사기꾼들이었냐 다 이래가지고 네. 이제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이제 네. 서로 또 이제 이 부부는 또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또 약점을 쥐게 됐고 주인들이 없는 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참 뭔가 다시 보니까 되게 너무 뭔가 씁쓸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상당히 아까 흑백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들은 게뭐 구도감도 그런데 영화 자체 질감이 특히나 저는 아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지하실이라든지 건물의 질감 그렇죠. 같은 게 예. 상당히 흑백으로 좋죠. 보면은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일 것 같아서 좀 볼만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밀실공포, 폐쇄공포 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그 건물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밀실 같은 지하 공간이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깝깝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쪼여오는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 마지막에 그 정강호가 거기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언젠가는 이제 구하러 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나는 너무 무서워서 네. 저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엔딩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제 육체적으로 답답한 거 플러스 그 내용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답답함이 이제 저는 합쳐져 가지고 이 마지막에 진짜 막 이거 뭐 숨을 못 쉬겠더라고 막 그냥 호흡 곤란할 것 같아. 저는 그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진짜 야, 그 결말이 진짜 네. 결말이 주는 그 충격이 전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가 또 이제 그 화두가 있죠. 계획. 계획이란 화두가 계속 계획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그게 또 계획이 네. 있었구나. 아들 그 최우식 배우 네. 그 아들이 계속 계획 얘기를 하고 아하. 아버지 나 요번에 그 다시 또 이게 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머리에 박혀가지고 되게 그 진짜 대사가 너무 다 의미심장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들이 계속 계획을 중시했고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중간에도 뭔가 그 아줌마 인터폰으로 또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그렇게 얘기했고 지하실에서 이제 그 송강호랑 박명훈이 만났을 때도 너 계획도 없지 막 이렇게 지하실 아저씨가 그런 대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되게 뭐 카스테라 사업도 망하고 아니 내가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여기서 태어난 것 같아. 아버지도 되게 굉장히 많은 실패를 지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게다가 같은 카스테라 그 사람도 카스테라에다 망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하실 그 사람과 사실은 이 사람도 뭐 그 별반 다르지 않은 네. 그런 또 이제 의미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뭐 어차피 유명한 대사라서 딱히 따로 해석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그렇게 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잘 때 이제 아들이 물어 아버지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무계획이 계획이야.
근데 그 아버지의 대사가 송강호 배우님이 하는 그 대사가 너무 후벼파더라고. 계획을 세우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돼. 그러니까 최고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최고다 이 말이야. 또 그게 또 너무 뭔가 설득되는데. 네, 사실은 와닿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다들 인생 계획을 세우지. 근데 그게 잘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또 계획 실현 안 되면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우면은 실패할 일도 허무할 일도 없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또 그 동네 다 물난리 나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단체로 이제 자면서 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 사람들 봐라 다 모두가 계획 세워가지고 오늘 다 단체로 체육관에서 자자고 계획 세웠냐 이렇게 그 말 하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송강호 배우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팔로 가리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제 클로즈업으로 나오는데 좀 그 장면 약간 미묘하게 뭔가 보이진 않지만 이 팔로 가린 그 안에서 눈물이 있을 것 같은 약간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되게 그 장면 되게 슬프고 되게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고 좀 개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뭔가 그 말을 내뱉는 아버지의 그 심경이나 그 말투나 이런 게 뭐 약간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뭔가 좀 우픈 뭐 그런 거죠, 네. 느낌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그렇게 인디언 분장 한 채로 이제 유독 그 흑백판 확실히 그 인디언이 쓴 또 송강호 배우님의 그 얼굴 클로즈업이 유달리 또 임팩트가 더 크더라고. 난 컬러보다는 그게 더 오히려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래서 또 그 직전에 이제 또 제가 그걸 처음에 봤을 때는 제대로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이제 부분이 또 그거 둘이서 이제 야 우리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이제 막 좀 집사람이 유독 이번 생일에 오바를 하네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사장님도 참 애쓰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난 이제 거기서 선을 넘었지.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선을 넘어 버렸구나. 그 사실은 이제 박사장도 벼르고 있었는데 선을 넘으려고 말라 아이씨 선 안 넘었네. 선 넘었으면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참여인데 드디어 네가 오늘 드디어 그 선을 넘었어 이래가지고 기사님 이거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하세요. 약간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약간 좀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약간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요번에 마지막 장면이 또 되게 좀 처음 봤을 때보다도 더 와닿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명한 그 이제 차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되게 상류층과 하층민들의 정말 극명한 차이. 네. 잘 산다는 사람은 너무 우아하고 막 딴 세상 사람들처럼 네. 살고 있는 또 이게 바로 왜냐면 또 그게 참 너무 대비되는 게 그렇게 주인집에서 막 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예기치 않게 들어와가지고 그 테이블 아래에 셋 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다가 사사삭 나가 그때 옛날에 마지님이 그 묘사하시기를 바퀴벌레들처럼 네. 사사삭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오니까 집은 물바다가 돼 있네. 되게 또 그게 그런 게 방금 전까지 막 뭐 그 딸내미랑 나 대학 가면은 뭐 이렇게 사귈 거고 뭐 그럼 너 그거 이 집 사위가 되는 거냐? 그럼 이 집이 우리 사돈이 되는 거냐? 막 하면서 막 이 집이 우리 거가 될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완전 이제 닥쳐버린 현실은 완전히 뭐 거기 기껏 되게 이제 거기 숨어 있다가 후달리게 도망 오니까 집은 이제 개판돼 있고 근데 그렇게 집은 그 사람들은 그 집이 그래가지고 물난리 나고 막 난리 났는데 그 부잣집은 그 꼬맹이는 캠핑한답시고 텐트 쳐놓고 네. 일부러 비 오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이제 물론 그 어린아이는 아기가 없지만 뭔가 이제 어떤 천진난만한 아기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배부른 짓거리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게다가 그 마지막에 너무 또 그 전날이잖아. 그 전날 그렇게 집이 개판 나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잤는데 아들 이제 그 과외해주는 아들이 과외해주는 그 소녀도 오빠 멋있게 입고 와요. 그러고 자 제시카 쌤 오늘 그거 우리 아들 그거 생일 잔치 하는데
꼭 와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음. 이 사람도 지금 그럴 겨를이 아닌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집하고 이제 모든 그 생활 기반이 다 날아간 상태인데 또 한쪽에서는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 하고 이제 파티를 준비하는 이 그러니까. 극명한 대비가 진짜 내가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면서 저는 그 실제로 그 재작년에 물 수해를 입어본 입장에서 이 송강호 이 집의 분위기가 너무 이해가 가면서 저도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 이 물은 도대체 언제 빠지는 건가 이러면서 물 빠지기를 기다렸었던 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참 힘들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영화에서 나온 그 장면이 유독 더 스펙타클해가지고 막 그 변기에서 막 그 역류해가지고 막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뭐 이 정도면 송강호네 집보단 양반이네. 정경원의 집은 진짜 거긴 심했지 거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장면이 유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소담 네. 배우가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장면이 그게 딱 정말 엄청나게 상징성 있는 그 임팩트 있게 그 장면으로 남은 거니까. 특히나 그래서 사실은 이 가족들은 그냥 원래는 또 그도 후반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보이는 게 어떤 그런 일들을 겪고 사실은 애초에 그냥 우리는 그냥 어차피 우리의 주제를 알아서 이 집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위장 취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는 콩고물만 받아 먹고 살아도 우리는 만족한다. 우리는 행복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뭔가 점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부조리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빈부격차 어떤 사회의 양극화에 네. 뭔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음.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건 진짜. 음. 특히 왜냐면 그 자기들의 전날과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니까 그 특히나 그 조여정이 막 그렇게 마트에서 네. 아버지 시켜서 장 볼 때 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아버지가 되게 그 넉살 좋고 유들유들한 아버지였는데 처음으로 표정 썩어 있잖아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처음으로 분노에 차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인디언 했을 때도 이제 선을 넘은 거고 따지면 애쓰십니다 이거 했을 때 결국에는 그 트리거 냄새 이제 그 냄새. 지하실 남자가 이제 결국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난동을 부릴 때 이제 그 차키를 빼려고 그러니까 바로 박 사장이 냄새 하면서 막 코를 막으니까 그 장면 사실 그게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거는 자기한테 한 말이 된 거지. 네. 나도 그렇게 넌 보고 있었지. 음. 무례한 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음.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그 순간 트리거가 네.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어버린. 그래서 그게 이제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그렇게 탁자 밑에 숨어 있을 때 다 들었으니까 다 좋은데 냄새가 너무 네. 심해. 꼬마도 막 아들도 뭐 아줌마랑 아저씨랑 같은 냄새나 막 그 얘기했었고. 네. 이 영화에 되게 많은 이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한우 쌀을 넣은 짜파구리도 그렇고 너무 고급 짜파구리.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어떤 그런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참 안타깝고 또 이제 그 아줌마는 일찌감치 또 죽어. 사실 그 아줌마 죽은 것도 그 엄마가 이제 올라올 때 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약간 코믹하게 나왔는데 근데 그게 죽음에 이르게 돼버렸잖아 그게 따지면은. 그리고 애초에 뭐 그 엄마도 뭐 죽이려고 밀었겠어 그냥 그렇죠. 네. 올라오니까 네. 안 들키려고 민 건데 그 마지막에 아들이 그 수석을 들고 이제 굳이 수석을 들고 갔는데 지하실 쪽으로 그거는 어떤 의미로 그 수석을 들고 갔을까가 좀 혹시 아시겠어요 그 의미를? 난 그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글쎄 그거는 근데 뭐 사람들마다 그 뭐 해석이 해석을 다르나?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뭔가 좀 정확하게 이거를 뭐 얘기한다라기보다 좀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뭐 좀 네, 그런 생각이긴 그렇긴 한데. 하죠. 네. 근데 왜냐면 내가 좀 그게 왜 궁금하냐면은 그 수석을 들고 가는 바람에 그게 무기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지하실 아저씨가 그걸로 이제 아이고 그걸로 최우식을 내리쳐버려가지고. 그러네. 그리고 내가 또 요번에 다시 보는데 근데 되게 다행스럽게도 얼굴 앞면으로 안 내려쳤어. 그렇긴 하죠. 뒤통수만 다행히 맞았어. 근데 사실 각도도 되게 충분히 얼굴 앞면으로 던질
정도였는데 아무튼 뭐 다행히 얼굴은 안 망가지고 뒤만 망가져서 다행히 그나마 다행 아닌가. 사실 안면을 떠도 진짜 좀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제가 요번에 이 영화를 보면 느낀 점은 그래도 사실은 그 가족이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이제 좀 꼼수를 써가지고 이제 취직을 한 거지만 그 집에 하지만 그들의 어떤 인생 경험이 없었더라면 바로바로 그렇게 채용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난 불현듯 들어가지고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사실은 그 아들부터도 애초에 뭐 그런 어떤 과외에 좀 센스가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사기도 못 치는 거지. 네 그게 안 되는 거였고 그 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딸은 사기꾼으로서 가장 사실은 그렇지. 소질이 가장 있었지. 맞아요. 그 위조도 잘하고 제시카의 그 파트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들의 약간 그 허영심, 허세 맞아요. 그걸 비웃는 거란 말이야 되게. 그렇지. 나도 어서 그냥 주워 들은 거 대충 있어 보이게 말했더니 막 되게 뭐 뭔가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렇게 그 딸이 되게 비웃잖아 되게. 어서 인터넷 검색한 거 얘기하니까 막 되게 감동하던데. 나는 그때 그 아버지가 채용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도 되게 실패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인생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옛날에 운전기사 했었지 해가지고 기사로 바로 될 수 있는 거다 그것도 그렇고 엄마도 되게 일 잘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아줌마로서 된 거고 또 엄마는 사실 옛날에 그 올림픽 금메달 뭐 그런 거 옛날 국가대표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옛날에 운동 선수였는데 지금은 주부가 된 뭐 그런 뉘앙스니까 역시 그래도 그렇게 실패가 인생 경험이 그래도 아예 의미가 없지 않은 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번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렇죠. 어떤 경험을 하던 그것은 본인의 자산이 되기는 됩니다. 그걸 언제 뭐 써먹게 될지 뭐 혹은 뭐 죽을 때까지 쓸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뭔가 그 경험은 본인의 자산이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 분노에 차서 결국 이제 그 박사장을 죽여버렸고 박사장을 죽이고 그러니까 딱 CCTV도 거기까지 잡혔죠.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잡혔는데 이제 왜냐면 골목 뒤에 바로 그 차고가 있으니까 그 차고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지하실로 이제 아버지는 바로 임기응변으로 네. 거길 떠올려서 내가 지금 도망칠 곳은 거기다라고 딱 떠올려서 바로 들어갔죠 그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거는 까진 좋은데 전 요번에 이제 다시금 느낀 게 사실은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피를 한 거야 지금 따지면 그렇죠.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나는 좀 요번에 든 생각이 어차피 저기서의 삶이나 감옥에서의 삶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죠. 예, 어차피 갇혀 있고 들키면 안 되고 숨어 사는 입장이라면은 저 지하실에 사는 거나 감옥에서 사는 거나 똑같지 않나. 네. 그닥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난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다 솔직히. 내가 송강호라면은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이건 종신형이고 감옥에 가면은 어떻게 뭐 형량이 바뀌거나 좀 그렇지.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렇지. 거기 들어가면 그냥 끝이 아닌가. 평생 거기서 계속 숨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보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의 그 나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아버지의 편지와 교차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편지도 내가 요번에 또 인상 깊게 느낀 게 그거였지. 역시 부동산 놈들은 대단하더라. 한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놈들을 꼬드겨서 그 외국인 이제 가족을 거기 집에 살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팔아치우더라고. 난 그것도 약간 좀 이제 풍자로서 네.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자들만의 세상.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네. 이제 그렇게 그런 묘사가 해가지고 이제 난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도 뭔가 이제 가슴이 답답해진 이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계획이 저게 과연 말이 되는 계획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네. 것인가. 아버지, 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근데 결국 사실은 뭐 그 길게 얘기하지만은 결론은 그거잖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돈을 벌겠습니다. 언제 그 돈을 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어쩌면 평생 못 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돈 벌려고 일단 열심히 벌어는 보겠습니다.
거잖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의 내가 또 그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답답해지는 이유는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로또 1등이 된다 쳐. 그래도 그 집을 못 사잖아. 로또 한 5번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음. 그러니까 문제 사실은 로또 그 1등 된다는 것도 뭐 평생에 될까 말까 한 일인 건데 나는 그게 더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순간. 근데 로또 1등이 돼도 저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르네? 못 사지. 그거로 이제 뭔가 뭐 대략 뭐 한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받는 것 같은데 네. 1등이 되면. 근데 그 집은 몰라 못 가도 한 4, 50억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든 불려야지. 어떻게 불릴지 모르지만 뭐 주식을 할지 뭐 부동산을 네. 할지 뭐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내가 일만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집을 사기는 못할 것 같고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이 분명히 근데 제가 기억하고 로또가 이제 제가 20살 때쯤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제가 2002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음. 그때만 해도 당첨금의 이제 규모도 그때 물가로는 굉장히 훨씬 좀, 컸어요. 네, 네. 큰 편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또 1등 되면은 팔자를 고칠 수가 있는 고칠 수 있었죠. 그때는 네. 로또가 2,000원이었고 그다음에 2월금도 계속 쌓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로또가 뭐 야 로또 맞았어 하고 물론 1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은 그게 외국에서 막 몇천억씩 막 몇백억씩 되는 정도의 그 그렇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로또가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근데 지금은 너무 로또는 로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차이가 팔자를 고칠 수 있냐 없냐. 어. 근데 지금은 팔자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큰 돈이긴 해. 근데 그거를 갖는다고 해서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네. 이제 생활이 뭐 편안해질 수는 그렇지.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뭐 지금 10억이면은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도 약간 좀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사기도 좀 예. 애매한 좀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뭐 네.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에 좀 다르겠지만은 되게 그리고 뭐 아파트 한 채만 산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되게 애매한 금액이란 말이야. 한 100억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10억은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로또 1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여유가 생기긴 하지만 음.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치. 스펙타클한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막 그 인터넷 글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도 만약에 뭐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로또 1등 되면은 요즘에 다들 그렇게 얘기해. 1등 되면은 뭐 저축해 두고요. 회사 되길 거예요. 회사, 달라지는 게 없어. 회사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통장에 네. 잔고만 많이 쌓일 뿐이지 사실 내가 살아야 되고 할 그렇지. 일은 계속 똑같다는 거지. 물론 뭐 이제 뭐 마음이 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음.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이제 편하게 지내서 뭐 빚 갚고 이제 하면 네. 그거는 좋은데 이제 어떤 뭐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슨 나는 뭐 쭉쭉빵빵한 미녀들과 섬에서 막 휴양을 즐기며 막 뭐 약간 그렇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의 로또로서는 음. 이제 뭐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팔자를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 네. 예, 그냥 지금에서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기는 정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에 미치니까 그 마지막 아들의 그런 막연한 계획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리적으로 그냥 아버지에게 그 자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말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그렇지. 그 씁쓸함이 들어버리니까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그 영상이 비주얼이 또 딸은 죽었고 또 그 지하실 남자 때문에 살해당했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엄마랑 아들만 남았잖아. 음. 아버지는 이제 그 집에 숨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엄마와 아들이 둘만 남아서 근데 그 집에서 딱히 어떻게 지금 이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저는 그 사실 처음 볼 때 착각을 했어요. 약간 그게 왜냐면은 이제 정말 되게 번듯하게 돼가지고 그 집에 막 부동산 같이 가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독백에서 아버지는 음. 그때 올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음. 그래서 장면도 뭔가 이렇게 진짜 딱 이제 드디어 네. 제외해가지고 네. 포옹하잖아요. 나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난 그게 실현된 건 줄 알았어. 나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엔딩이
훈훈하게 끝내려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아들이 되게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운이 따라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정말 엄마랑 다 같이 그 집 사러 와서 드디어 아버지를 꺼내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그 별 볼일 없는 그 반지 하방 네. 그 창문 나오면서 아버지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하는데 그치. 나서 거기서 너무 내가 하면서 뭔가 이게 네. 젠장 뭐야 저거 꿈이었어? 상상이었어? 그렇지. 요런 상상이 이루어질 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네. 약간 이런 건데. 행복한 상상. 야, 이게 가능한 건가? 네.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아들의 그 절박한 심정도 뭐 굴뚝 같을 것이고 뭐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딱 하는 그게 너무 무책임하게 난 느껴지고 이게 사실 이게 과연 저런 말을 해서 과연 제가 죽기 전까지 이뤄질 수 있는 일일까 과연 저 아들이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과연 빼내올 수는 있을까 아버지를. 그러게. 그렇지 아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제 수명을 생각해야 되잖아. 아버지가 한 중년이실 텐데 그럼 한 못해도 한 30년 내에는 뭔가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내가 대충 단순 계산만 해도 과연 가능할까?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한 맥스로 잡아서 한 30년 정도 만약에 살 수 있다라고 쳐도 거기서 이제 아빠의 나이가 한 뭐 40대 잠깐만 40대 넘겠고 한 50은 돼야 되겠구나. 네. 왜냐면 아들 딸이 이제 20대 한 초중반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50대라 쳐도 50대라고 쳐도 아무리 마린자보다 80까지 사신다고 쳐도 한 30년 정도라고 치면은 30년 내에 엄청난 성공을 이뤄가지고 아니 1년에 1억씩 모아도 30년은 30억인데 1년에 1억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힘들게 느껴지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현실적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을 보면서 현실적인 절망을 느낀단 말이야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뤄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극장에서 보고 나올 때는 역시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역시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고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그 마지막에 그 아들의 심정이. 저는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사실 아들 본인조차도 그 말을 내뱉으면서 과연 쟤는 자기 스스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확신 없는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본인조차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과연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영화가 이제 블랙 코미디적인 그 영화로 내용을 이제 있는 자 없는 자를 이제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조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없는 자들은 끝없이 있는 자들을 탐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렇죠.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는 이런 조롱하고. 것들이라던가 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좀 진짜 전반적으로 진짜 웃긴데 슬퍼. 네. 이렇게 이제 연출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날리는 이제 통렬한 조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그렇지.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참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 양극화를 느끼면서 계속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이런 슬픈 약간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다는 거니까는 뭐 이게 비단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더욱 두드러지기는 했지만은 이게 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건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또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야 봉준호 감독 그리고 여기 나온 배우들도 참 대단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또 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나온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 알아줘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좀 회자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또 화두를 던져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영화 이번에 서울의 봄도 그렇지만 좋은 영화가 한 편 나오면 어떤 뛰어난 뭐 교수나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화두를 던져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참
그 감독의 어떤 점에서는 그 뭔가 역량 그리고 그 책임감 그리고 영화 하나 좋은 영화가 진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 막 몇백 시간 하는 것보다 더 이게 큰 파급력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좀 뭐랄까 문화와 예술의 이런 좀 위대함 이런 거를 좀, 그렇지. 좀 느꼈었던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사회성과 예술성을 다 잡아서 음흠. 요번에 내가 마지막 장면 때 느꼈던 게 아 역시 제일 강자는 어머니였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왜냐면 마지막 난리통에도 엄마가 오히려 그 지하실 아저씨 죽였잖아. 그렇죠. 이거 그 고기 꼬치로 죽였잖아. 음. 그래가지고 역시 옛날 운동 하셔가지고 피지컬이 그러네. 가장 뭔가 생존 능력이 제일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이성균 배우를 기억할 겸 네. 그분의 작품들 중에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두 편을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새해에는 좀 더 이제 우리 사회도 조금 그런 무서운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여기 한 봐요. 어? 그럼 접다 만 거잖아요, 지금.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구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실전은 기세야.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어머,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실까?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신대.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온 것 같아.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